반갑습니다. 홍 사장입니다. 오늘은 젊은 사람들, 저와 같은 나이나 저보다 조금 어린 20대, 30대 초반 사람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에 후배들이 20대 중후반이나 30대 초반 친구들이 많은데요. 보통 결혼하기 전에는 주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거나 근처에 빌라에 월세를 살거나 조금 깨어있는 애들은 아파트나 작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일 좋은 케이스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초반, 초중반에는 회사에 신입사원일 때 거의 4, 5년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의 공짜로 한 달에 1, 2만 원 관리비만 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케이스였죠. 기숙사를 제공하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거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요. 보통 급하게 주거를 해결하다 보니 대부분이 월세를 선택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세로 가야지만이 풀옵션, 에어컨이나 냉장고, 침대, 대부분의 생활 편의시설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또 빨리 구할 수 있고 대부분 신축 부분이 월세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시내 한 중간에 도심 한 중간에 주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오피스텔이나 빌라 부분도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회 초년생들 지금 당장 목돈을 모아야 되고 재테크 부분에서도 종잣돈을 만들어서 굴려야 하신 분들 이미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투자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사회 초년생들, 젊으신 분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를 살지 마라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월세로 살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집주인 아니면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 세입자로 전환 가능한지 아니면 주변에 전세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집주인이고 저 또한 세입자로 살고 있고 살아봤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돈을 버는 구조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집주인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세를 받으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전세를 살게 되면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보통 사회초년생은 생애 최초 전세 자금으로 아주 저렴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3%로 잡고 하면 1억이라는 돈에 3% 이자를 계산하면 1년에 300만 원이죠. 나누기 12를 하면 30만 원 채 되지 않습니다. 보통 25만 원 정도가 되겠죠. 월 25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1억이란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아파트일 수도 있죠. 주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통 1억짜리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면은 500에 35, 500에 40, 비싸게는 500에 50까지 가는 중심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월세를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사실은 전세로 돌렸을 때 이자를 낸다 하더라도 25만 원, 30만 원만 내도 그 똑같은 주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 초년생들은 아니면 그 부모님들은 전세라는 목돈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두렵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보증금 조금 걸고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집 사서 나가라. 결혼할 때는 집을 한 채 마련해야지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거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10만원, 20만원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더욱 빠른 시간에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종잣돈이라도 빨리빨리 모아서 굴려야 하는데 그것을 월세라는 주거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월세 50만 원과 25만 원을 비교했지만 어느 지역마다 다르겠죠.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그 정도 차이가 날 것이고, 보통 50만 원짜리 월세를 사고 있다면 최소 30, 35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이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내가 집주인에게 이득을 취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직장인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지금 살고 있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 아니면 비슷한 곳에 전세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 확인해보고, 이사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최대한 이사 비용을 줄이고 빨리 전세로 옮겨서 주거 비용을 줄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직장 후배 또한 2년 동안 월세로 살고 있는 걸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조언을 해서 전세로 옮기면서 90%까지 전세 대출을 당기고 해도 주거 비용에 10 얼마 차익을 남겼고, 그 후로 지금 2년째 살고 있지만 아주 만족하면서 저에게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면 다른 유튜브 강의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시고 은행에 확인해 보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면서 월세 주거 비용의 차익을 남기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엄청나게 축하를 해드리고 작게나마 이모티콘이라도, 제가 만든 이모티콘 아니면 기프트콘이라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겠지만 제 말을 따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제가 자그마한 선물도 하겠습니다. 분명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이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손해를 보고 있고 집주인은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실천까지 옮기셔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회초년생들, 아직까지는 투자가 아닌 목돈을 모아야 되는 재테크 단계에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 단계를 넘어선 재테크와 투자, 종잣돈이 더욱더 필요한 단계에서는 이 제가 말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와 비슷한 유의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월세에 살면서 그 전세로 들 목돈을 투자로 굴려서 내고 있는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겠죠. 그건 조금 더 높은 단계 이야기고,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니 헛갈리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부분은 바로바로 실천해서 이익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